저희 고등학교 선배님들도 한 40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일 막내가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MBC 30년 근무한 저도 방송기자 출신입니다. 저는 언론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요즘은 MBC 출신 기자라는 말을 하기가 정말 부끄럽게 됐습니다. 요즘 이 사태가 오게 된 것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 특히 공영방송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이 언론 상황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43년 전에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수석기자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기자가 기사를 잘 골라 써야 하는데 개가 사람을 물면은 기사가 안 된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개를 물면은 기사가 된다. 맞습니까? 왜 사람이 개를 물면은 기사가 됩니까? 그런 거는 상식을 뒤집는 있어서는 안 될 미친 짓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미친 짓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죠. 자, 어제 새벽에 무슨 진보단체가 인천시민공원에 있는 메가더 동상에다가 올라가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메가더 동상을 완전히 까맣게 거슬렀습니다.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또 해병용사 장례식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국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받아먹고 자살한 노회찬이 국회장을 치렀습니다. 개새끼들! 국회의원 300명 개새끼들! 자, 세 번째, 김무서의 유승민이가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시비를 걸면서 뒤로는 안종범 경제수석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취직 부탁하고 취업 부탁하고 챙길 건 다 챙겼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 못할 짓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죠. 자유한국당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온 김병준이라는 사람이 올해 30일 날 봉하마을로 가서 노무현 묘소에 참배를 하고 권양수기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계속 노무현 정신 얘기를 하는데 자유한국당 혁신을 노무현 정신을 떠받들고 하자는 겁니까? 안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양반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자유한국당 의원이 말하기를 저 사람 일주일 동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도대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두고 봅시다.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갈 때 바로 언론이 중요합니다. 진실을 보도하고 또 객관적인 사실을 내놓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논평을 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언론인데 지금의 대한민국 언론은 좌파 문재인 정권의 거의 선동대로 전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노회찬 사망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너무 늦게까지 앉아 계시고 힘드신데 노회찬 사건 보도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거짓말 보도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노무현이가 죽었는데 어쨌든 월요일날 오전에 충격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졌는데 오후쯤 되니까 드루킹으로부터 받은 돈 얘기는 없어지고 아주 괜찮은 국회의원이었는데 아깝다는 등 서민을 챙기는 아주 양심적인 국회의원이었다는 등 이런 식으로 가더니 사흘 만에는 국회장으로 치른다는 결정이 나고 거의 모든 언론이 노회찬이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면서 거의 순교자인 것처럼 미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회찬이가 어디 독립운동하다가 어디 총 맞아 죽었습니까? 그러다가 26일날 그 동양철학한다는 어느 교수 있죠. 김종욱이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노회찬은 우리 시대의 예수다. 예수님한테 노회찬이를 비교해요. 아멘. 자,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어떤 언론이 이렇게 보더라죠. 노회찬이가 그 아주 유머러스한 재담으로 이 저질의 그 국회의원들 수준에서는 아주 돋보였다. 특히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끌어안으면서 정오를 부추기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포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작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파면으로 되는 날 그날 오후에 이놈이 그래 국회의원 식당에다가 잔치 국수를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2그릇 퍼마시는 사진을 찍고 오늘 3월 11일 촛불 민주혁명 기념일로 정해서 매년 축제를 벌이고 잔치국수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놈이 어떻게 포용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자들에게는 정오를 내뱉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주를 내뱉 그런 아주 저질의 독설가일 뿐입니다. 그런 친구를 무슨 포용하는 친구라고 언론들은 미워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 평생을 노동운동으로 해왔다. 용접공 자격을 땄다. 모든 걸 내어주고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 살아온 정의로운 노동자였다. 그러다가 세계일본가가 드디어 어떤 보도를 했냐. 오늘 2016년 3월 2016년 4월 창원 총선거를 앞두고 처음에 2천만원 강연료로 한꺼번에 원샷으로 2천만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강연해주고 2천만원 받는 경우 있습니까? 그런데 세계일보 기사는 그때 노회찬이가 아주 국회의원도 아니고 극심한 생활고로 시달렸기 때문에 그 돈을 받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또 어떤 신문에서는 양복 한 벌로 10년을 버틴다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 입고 있는 이 양복도 계산해보면 13년 됐습니다. 우리 남자들 양복 한 벌 맞추면 10년 기본도 입는 거 아닙니까? 마치 모든 언론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고 노회찬이는 거지처럼 사는 거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매년 재산 신고합니다. 작년 경우 2017년 12월 31일자 은행 잔고를 기준으로 올해 1월달에 신고한 재산이 얼마냐? 11억 4,173만 원입니다. 여러분 다음이나 여러분가 하시는 휴대폰으로 다음이나 네이버 찍어서 노회찬 재산 공개 내역 치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자세히 봤더니 그 부자들이 사는 평창동 단독주택을 부인과 자기 이름으로 공동소유로 한 채 하고 있고 그 전에 선거구했던 노원구의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지금 아마 선거구가 창원이니까 창원에도 뭐 조그만한 전세나 월세집 하나 있겠죠. 어쨌든 11억 4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작년 그 전에 16년 12월 31일자로 신고한 16년차 신고 내역은 9억 1천만 원입니다. 10억 1천만 원입니다. 1년 사이에 1억 3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가 한 달에 세금 떼고 한 1천만 원 받으니까 그거 꼬박꼬박 집에 가서 모으면은 1억 3천만 원 모을 수 있겠죠. 그러면 노회찬이는 공기만 먹고 물만 먹고 삽니까? 아르바이트를 따로 했습니까? 어디 강연료 받은 게 있습니까? 노회찬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신고는 보통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재산이 한 60, 70% 밖에 안 됩니다. 자, 11억 4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집이 2채인 다주택자 노회찬이를 가난한 사람으로 언론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짓말. 노회찬이란 말이지 다른 놈 많이 먹었는데 겨우 4천만 원 먹고 자살하고 아주 책임있고 양심적인 사람, 무슨 정의로운 사람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정의당의 대표가 성명을 냈죠. 이름이 또 하필이면 이정민인데 이 원통한 죽음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뭐가 원통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까? 원통하다 뭐가 억울합니까? 이럴 수가 있겠죠. 아이고 이왕 이래 될 거 많이 먹을 걸, 다른 놈은 몇 등 먹는데 나는 겨우 적게 먹어서 원통하고, 또 두 번째는 다른 놈들은 몇 억씩 먹고도 안 걸리는데 내가 하필 걸려가지고 그게 원통하고, 뭐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동안 노회찬이가 방송에 국회 발언에서 얼마나 바른말 많이 했습니까? 정말 자기처럼 깨끗한 사람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막 그냥 욕을 해댔습니다. 그 노회찬이가 머리가 좋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잘 돌아가는 혓바닥으로 사람을 막 갈겨 듣고 사람의 가슴을 헤집는 독설을 막 퍼본 놈입니다. 자기 맞고 깨끗한 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놈이 뒤로는 4천인지 5천인지 불법 정치자금 받아먹고 돌아다녔습니다. 정의라는 말이 여기에 써입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노회찬이가 죽어야 될 진짜 죄가 있다면은 형법에는 없겠지요. 비록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자기 혼자 깨끗한 척 했던 그 가면을 쓴 그 얼굴, 뒷전에서 한 거짓말, 그 뻔뻔함, 그 위선, 그런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죽어야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회찬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그 정치자금으로 자살을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그걸 파헤쳐야 됩니다. 왜 돈을 받았을까?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느냐? 그러면 왜 적다는 뭐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 돈으로 노회찬이가 죽음을 선택했는가? 그 사유를 살펴야죠. 그런 보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본질은 없어지고 그냥 감성적이고 정서를 자극하는 보도로 거의 순교자적인 정의로운 인간으로 노회찬이가 세상을 떠난다 이겁니다. 이거는 안 될 말씀입니다. 예, 시간이 없다 그러네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대한민국에 언론을 지배하는 언론 노조가 있습니다. 전국 언론 노조가 2000년 11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전국의 모든 언론단체 130여 개 단체 18,000명의 언론인들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언론 노조 규약을 보면은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든가 복지 향상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언론 노조의 규약을 보면은 이 한국 사회의 평화와 민주화, 통일을 위한 사업을 한다. 그리고 특히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민주적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언론을 감시한다. 언론 노조는 언론을 감시합니다. 언론이 공정한 보도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감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보도, 공정 보도가 아니라 특별히 지지하는 진보,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언론 노조의 지향점이고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 노조가 전국의 언론을 지배하고 특히 공영방송 KBS, MBC가 이 언론 노조의 지시를 받고 뭔가나 모범 답안이 나오면은 그냥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백아드 장군 동상 불태우는 이런 뉴스 어느 신문에서도 보신 적이 없고 천편일률적인 감정보도, 정서적인 보도만 나온다.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시고 태극기 집회로 자주 나오셔서 이런 진실을 얘기 듣고 유튜브 방송도 열심히 하면서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대화문입니다. 이제 무대에서의 본 행사는 여기에서 끝내고 지금 현재 이 무대에서 행사는 2부입니다. 2부. 이제 곧 3부가 진행됩니다. 3부는 강화문 광장을 간통하는 행진이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끌어내리는 그 행진에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